신데렐라가 등장했습니다. 근데 남자입니다. 여자 신데렐라가 아니라 남자 신데렐라의 시대. 작품으로 보자면 1964년에 나왔던 맨발의 청춘.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은 이 노래 첫 구절만 해도 뒤까지 다 나올걸요. 물도 한숨도 나 홀로 씹어 삼키며, 이 씹어 삼킴에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가슴을 떨었겠습니까? 밤거리의 뒷골목을 헤매고 다녀도 사랑만은 단 하나의 목숨을 걸었다. 거리의 자식이라 욕하지 마라. 거리의 자식이에요. 지금 이 영화의 그 남자 주인공 신성일은 뒷골목을 다니고 있는 조폭 똘마니예요. 이 조폭 똘마니가 사랑하는 여자가 하필이면 외교관 딸이에요. 네, 요한나라고 하는 어메난이에요. 이거 완전히 신데렐라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남녀가 바뀌어 있을 뿐이죠. 근데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배신하고 요한나를 선택했나요? 신성일이? 아니에요. 정말 진정한 사랑을 해요. 물론 이 영화의 마지막에 성공하는 결혼까지는 가지 못해요. 못 가고 둘이 자살해요. 결국은 밀리다가 한 겨울에 창고 같은 데로 가서, 그러니까 이 여자는 도저히 이 남자하고 헤어지지 못하겠고 집에서는 헤어지라고 하는데, 그 남자는 조폭 똘마니인데 갖고 있었던 어떤 약간의 결함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범죄 추적을 당해요. 결국은 둘이 갈 데가 없어서 허름한 창고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고 그리고 둘이 자살하고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해피엔딩으로 끝나긴 했지만 어쨌든 조금만 더 나갔으면 성공할 수도 있었던 결혼이에요. 어쨌든 행복한 연애를 했어요. 이들은. 진정 어리고 행복한 결혼을 했습니다. 실패한 신데렐라이지만 그래도 신데렐라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64, 5, 6, 7, 8 정도? 한 4년, 5년 정도까지 이런, 특히 한 4년, 67년 정도까지 68년에 미워도 다시 한 번이 다시 인기를 끌면서 신파영화가 다시 등장하기 한 전에 한 3, 4년 동안에 이런 형태의 이 가난한 남자와 부잣집 여자의 사랑 이야기가 엄청나게 인기를 끌어요. 맨발의 청춘 스타일이. 그래서 그 시기에 이런 종류의 영화를 아예 청춘 영화라고 불러요. 초우 뭐 이런 작품도 있고 폭풍의 사나이 같은 것도 있고 뭐 하여튼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근데 보면 다 남자들이 껄렁껄렁 뒷골목에 가난해요. 그리고 꼭 부잣집 여자하고 뭐 뭔 일이 있는 그런 거예요. 진짜 희한해요. 90년대 2000년대 나왔던 드라마가 진짜 거꾸로예요. 맨날 여자는 가난하고 부잣집 남자 그 실장님하고 연애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만 보다가 이거 보면 되게 신선합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때는 왜 젠더가 성이 바뀌어 있을까? 라고 하는 거죠. 자, 1960년대가 도대체 어떤 시대였나? 두 번째, 하필이면 왜 남자인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게 시청 앞에서 찍은 건데요. 우와, 너무. 근데 이 두 수는 그 껄렁한 모습을 벗고 조금 이제 만나러 나오느라고 굉장히 빼입은 겁니다. 평소에 이렇게 입지 않아요. 딱 달라붙는 청바지에 하얀색 점퍼를 타입고 거의 이 사진에서도 보이듯이 이렇게 제임스 딘 같은 얼굴, 그 눈빛을 하고 있는 딱 그런 남자예요. 그 남자고 어머니는 어머 세상에 가죽 모자 쓴 거 보세요. 예. 집에서도 맨날 양식만 먹어요. 이렇게 뭐 요한나 그네 이러고 이렇게 뭐 양식 썰고 딱 이런 여자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 둘이 연애를 하는 거죠. 자, 60년에는 어떤 시대였나? 전제가 미국으로 넘어가고요. 1960년 시민혁명, 그리고 61년에 5.16 군사정권 이후에 경제개발을 막 밀어붙이면서 이 50년대 나타났던 약간의 그 불안한 거품이 좀 꺼집니다. 그러면 60년대는 대중들의 가슴 속에 그래도 이 정권을 믿고 좀 가면은 우리가 좀 잘 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물론 정부가 되게 부추긴 측면도 있었지만 대중들이 어느 정도는 승인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건 진짜 잘 살게 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대중들 마음속이 그랬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절에 인기 있었던 작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살아보세. 이거는 사실 관제가요예요. 이 노래는 5.16 당시 혁명이라고 얘기했죠. 5.16 혁명 1주년 기념 대회용으로 만들어진 주문 제작된 작품이에요. 근데 이 노래가 그렇게 오래 불려졌다는 거는, 이런 행사 노래가 오래 불려졌다는 거는 대중들이 이 노래를 좋아했다는 얘기예요. 약간의 이렇게 감동이 있어요. 그 노래에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할 때 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할 때 그 뭉클함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못 살았으면 진짜 우리도 한번 이럴 때의 그 감동 같은 게 좀 있거든요. 혹은 이것 말고도요. 60년대 중반에 나왔던 라디오 드라마 주제가였고 나중에 영화 드라마 주제가가 됐던 김용만의 회전의자라고 기억하세요? 빙글빙글 도는 의자 회전 의자에 임자가 따로 있나 앉으면 줄인데 그렇죠. 거기 클라이맥스가 뭔지 기억하세요? 억울하면 출세하라 출세를 하라. 요즘 이 노래가 나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인기 끌까요? 돌 맞을걸요? 아마? 아니 누가 출세하고 싶지 않아서 출세를 안 해? 아니, 출세하고 싶지 않아서 출세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런 노래가 인기 끌었다는 건 뭡니까? 나도 출세할 수 있어라는 생각이 보통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노래가 인기를 끄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인기를 못 끄는 이유는 출세는 개뿔 학자금이라도 갚았으면 좋겠다 이거잖아요. 고시원을 탈피할 수 있을까? 머릿속에 지금 그러고 있는 20대 청년들한테 억울하면 출세하라. 시상해. 칼 맞아요 잘못하다가 요즘 애들한테 이런 소리 하면은.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 시절에는 이런 식의 아까 맨발의 청춘도 그 노래의 마지막이 심지어 자살로 끝나는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어둡지 않아. 혹은 이 험한 세상이지만 맨발로 뛰어라, 맨발로 뛰어라라는 노래거든요. 뛰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어쨌든 달려갈 거야. 뭐 이런 거 있죠. 혹은 뭐 나는 곰이다 이런 작품들. 험하고 뭐 험한 게 내가 자빠지고 코가 깨져도 울지 않겠다. 앞만 보고 걸어가는 나는 곰이다. 이것도 드라마 주제가예요. 혹은 쥐구멍에도 벗들 날 있다 이런 노래도 있어요. 김상국이 부른. 그거는 완전히 막 루이 암스트롱이 왔나 싶을 정도의 재즈 분위기의 노래인데요. 저기 멋쟁이 아가씨 나 우습게 보지 말아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쥐구멍에도 벗들 날 있어요. 이런 노래예요. 그거는 그 시기에 이게 다 남자들 노래인데요. 그 시기 60년대 남자들 마음속에 내가 지금 이렇게 별 볼 일 없지만 말이야 나도 어느 순간 뜰 때가 있을 거야. 이런 식의 희망이 조금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60년대 말이 되면 팍 꺼져요. 70년대 더 꺼져요. 딱 그 몇 년이에요. 이런 게 유행하는 시기가 6, 4, 5, 6, 7 정도의 한 3, 4년 정도만 영화에서 이게 착 떠요. 되게 흥미롭죠. 자, 60년대가 어떤 시대냐. 바로 그런 시대라는 거죠. 자, 억울하면 출세를 해라 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는 경제개발해갖고 막 선진국은 아니죠. 이 가난은 벗어날 거야. 어쨌든 경제개발 5개년계로 가서 우리는 중진국으로 갈지도 몰라. 이런 식의 생각들을 막 갖고 올라가고 있었던 시대.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전쟁도 끝난 지 한 10년쯤 됐고 약간 세상은 안정이 됐고 어쨌든 경제개발 계획을 한다는 거는 자본주의 세상을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벌고 부자로 사는 것이 그렇게 추하거나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된 시대인 거예요. 그거는 나도 노력하면 부자까지는 아니지만 웬만큼 기펴고 살 수 있을지 몰라. 빙글빙글 도는 의자, 회전의자에 앉아서 데스크에서 사장님처럼 부장님처럼 이렇게 살 수 있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당시에 젊은이들이, 젊은 남자들이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속으로. 그 심리가 그랬다는 얘기죠. 흥미로운 건 남자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시에는 남자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노래들이 다, 이 드라마들이, 이 영화들이 다 남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여자는요. 당시 여자들이 쓴 여성 소설들이 있어요. 그 소설들 보면요. 여자들은 신데렐라의 꿈 그런 거 없어요. 꿈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현 모양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요. 늘 불안해요. 그 여자들 소설들을 보면은 그 불안함이 두 가지예요. 결혼 안 한 여자는 맨날 그 남자친구가 자자 그래요. 결혼하기 전에. 한번 자자 나랑. 이거 잘 수도 없고 안 잘 수도 없어요. 잤다가 버리고 가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자기가 망하잖아요. 근데 안 자자니 남자가 떠나갈 거야. 날 못 믿는 거야?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안 한 여자는 그것대로 불안해요. 나 이 남자 좋은데 이 남자와 결혼해서 평생 살고 싶은데 이 남자 결혼 전에 맨날 자자 그래. 이거 불안하게 웃어요. 두 번째,
결혼한 여자들은 남자가 꼭 바람을 피워요. 그게 불안함의 요소예요. 도대체 현모양처가 될 수가 없어요. 행복한 현모양처 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 당시 여자들 이야기를. 그러니까 현모양처도 안 되는데 무슨 신데렐라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잘. 넘어가겠습니다. 신데렐라 시대는 짧게 끝났어요. 6페이지 맨 마지막 보겠습니다. 청춘영화 중에는 실패한 신데렐라도 많고 60년대 말에는 성공한 후에 가족을 배신하는 신파적인 이야기 작품도 적지 않습니다. 성공한 남자들은 결혼 후에 외도를 일삼고 혼외자를 거두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68년, 69년 이후의 작품들인데요. 예컨대 이런 거예요. 자, 신데렐라 맨으로 성공해갖고 부잣집 여자하고 한테 결혼을 해가지고 잘 사는데 지질이 가난한 집 시골에 가족들이 있어요. 근데 결혼 후에는 처갓집 일을 돌보고 마누라한테 묶여 있느라고 자기 원래 가족을 돌보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이 원래 가족은 서울에서 잘 사는 내 아들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와서 보니까 이제 그 홀대를 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뉘우치고서 흑흑거리고 울고 이건 딱 실패죠. 다시 돌아가요. 왜냐면 원 가족을 배신한 신데렐라 맨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신데렐라 이야기 같아 보이나 뒤에 가서는 심파적인 이야기로 빠지는 작품들이 68년 이후에 늘어납니다. 혹은 미워도 다시 한 번처럼 멀쩡한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와이프가 와서 이제 혼외자가 생겨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혼한 미워도 당시 한 번 얘기를 잘 기억을 못하시나? 이 얘기하면 또 길어지는데. 멀쩡한 유치원 교사인 여자와 의사지망생인 남자 신용균과 이제 문희이죠. 사랑하고 연애하고 뭐 했었어요. 그래서 결혼할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애 둘을 데리고 시골에서 본처가 올라왔어요. 유부남이었던 거죠. 근데 거기서 사실 그러면은 이건 혼빈간으로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신파적 작품의 특성은 뭐냐면은 지가 꼭 잘못했대. 꼭 내 죄예요 하고 물러나는 거예요. 스스로 물러나는 거예요. 거기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모님, 제가 모든 걸 잘못했습니다.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그리고 끽소리 안 하고 그냥 물러나요. 근데 뱃속에는 나이는 있었고 동해안에 자기 고향에 가서 아이를 낳아서 키워요. 남자는 몰랐죠. 근데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학교 보내야 되고 이러니까 이제 여자 혼자 키울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한테 전화를 겁니다. 당신 아들이 있다. 이 아들을 당신한테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만나는데 서울에서 만나는데 이제 본부인이 나오죠. 그 사람들은 이제 다 의사가 되고 중산층으로 성장을 했고 얘는 이제 가난한 집에서 아이 하나 데리고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은 뻔하죠. 뭐 무슨 인사드려라 큰어머니시다 이런 대사들 나오면서 뻔하게 가는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자기는 중산층으로 성장을 했는데 자기 혼외자조차도 거두지 못하는 남자들의 이야기가 60년대 말부터 늘어나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다시 누구누구는 성장을 했는데 누구누구는 성공해서 계층 상승을 했는데 거기서 소외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60년대 말부터 다시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중들의 마음속에서 나도 성공할 수 있어, 나도 계층 상승할 수 있어라고 하는 희망을 갖고 있는 시대는 한 4, 5년 정도로 대중예술로 보자면 사실 어느 정도는 박정희 시대 때는 희망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끝까지 집권할 수 있었죠. 사실 꼭 무력으로만 집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마지막에 그게 깨졌기 때문에 결국은 총 맞아서 사망을 하게 되는 그 정권이 뒤집히는 거고요. 60년대, 70년대 초반 친문유신이 그렇게 성공할 수 있게 된 것도 어느 정도는 대중들이 묵인하고 승인하는 게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진짜 희망이 확 올라오는 시기는 그렇게 길지는 않았던 것 같아 보여요. 대중예술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자, 우리 조금 쉬고 그리고 70년대 넘어와서 바로 90년대로 가보겠습니다.